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2월 20일 국내 증시 어떤 식으로 흘러갔고 또 오늘 리딩에서 어떤 이야기를 다뤘는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금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0.16% 상승, 코스닥은 1.71% 좀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요일 미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로 끝났는데 제가 오늘 장전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이슈가 생기면서 나스닥이 흔들리거나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을 보여줬던 만큼 미증시를 따라가기보다는 중국 증시를 따라서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물론 반등을 하더라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자, 중국의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건 어찌 보면 중국의 경제 부양 여기에도 힘을 쏟는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또 3월에 있을 양회라는 건 중국 총회의 같은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정부의 주요 정책 같은 게 발표되기 때문에 이번 양회에서 또 중국이 부양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오늘 중국 금리 동결, 양해에 대한 기대감 이것 때문에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볼 거는 그거죠. 지금 최근 시장은 아직까지는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겁니다. 물론 지금 자리가 새로운 박스권의 하단선을 만들기 위해서 단단하게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이제 새롭게 이런 박스권을 그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바닥을 다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횡보하는 거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자리가 어찌 보면 굉장히 강력한 박스권 상단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 박스권 상단에서 하단 부분 무너졌을 때 떨어졌던 이유는 인플레이션 지수가 높게 나와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환율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아무래도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는 물가가 잡히지 않는데 사실상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금리 인상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점점 갈수록 경제가 나빠지지 않겠느냐라는 불안감 때문에 박스권 상단에서 매번 박스권 하단까지 떨어졌던 거거든요. 자, 근데 중국이 이번에 사실상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라는 거는 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소비 판매 지수,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다 나쁘게 나온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3월달 FOMC 회의에서 0.25%가 아니라 0.5% 빅스텝을 밟을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0.25%씩 원래 한 두 번 정도 올라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세 번 정도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불안감이 계속 시장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게 되는데 중국이 계속 기준금리를 동결하게 되면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건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이번 주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발표를 하는데 인상보다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는 소리는 우리나라는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는데 미국은 앞으로 더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1,300원 환율을 뚫고 다시 한 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 박스권 상단에서 하단으로 물어졌을 때 항상 이유가 환율이었어요. 그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오늘 반등이 나왔다라고 해서 제가 계속 말하지만 사실 이 위치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전날 금요일날 미증시 빠졌는데 올라갔다라고 마냥 좋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코스피를 60분봉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를 좀 보면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하단선, 자 이제 볼린저 밴드의 기초 교육은 그런 거죠.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뚫고 올라가면 슈팅이 나오거나 우상향이 나온다. 반대로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뚫고 내려가면 우하향 추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보통 이게 볼린저 밴드의 기초라고 한다면 조금 더 심화로 들어갔을 때 볼린저 밴드는 벌어지고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벌어지고 모이고를 반복한다라는 거죠. 모이고 나서 보통 추세가 결정되게 되는데 자, 이번에도 60분봉상 볼린저 밴드 상하단선이 수렴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아래를 깬다? 아래를 깨면 과거처럼 다시 한 번 더 이때처럼 박스권 하단선까지 볼벤 타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직 지금 코스피 60분봉 차트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볼벤 상단과 하단이 수렴해 있는 상태고 아직 상단을 돌파한 시그널이 나온 것도 아니고 하단을 이탈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딱 중간에 어중간하게 껴있기 때문에 뭐 오늘 조금 반등 나왔다라고 해서 뭐 이제 앞으로 이제 뭐 금리 인상 여기에 대해서 뭐 크게 시장이 동요하지 않는 것 같다, 위로 쭉쭉 치고 간다라고 판단하기엔 아직 그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이 사실 241선 위로 안착하는 모습보다는 241선 타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241선의 기울기 자체가 우상향이 아니에요. 지금 60일선이라던가 120일선 같은 경우는 약간 우상향 추세를 밟기 위한 준비를 끝냈지만 241선은 아직도 이평선의 방향성 자체가 우하향입니다. 이렇다는 소리는 이거 241, 60, 120 이게 수렴하는 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봤을 때 아래 갭자리도 존재하고 있는 자리가 2400선이에요. 그리고 분봉 60분봉상 만약에 볼벤 하단선을 이탈했을 때 존재하는 지지선의 위치도 2400선 동일하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상승할 이유보다는 하락할 이유가 좀 더 높은 시장이에요. 물론 중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거는 중국의 이제 경제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지는 만큼 뭐 글로벌 증시의 호재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게 반대로 말하면 환율이 급등할 수 있는 요소기 때문에 이건 양날의 검입니다. 사실 해석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아, 중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미국은 계속 올릴 수 있다. 앞으로 달러 가치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여진다. 근데 국내 금리는 동결한다더라. 그러면 원화 환율은 계속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전히 시장을 경계하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다음 양효회 같은 경우는 3월 초에 예정되어 있어요.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초반부까지 사실 시장에 뭐 굵직한 이슈라고 부를 만한 게 없는 상황이죠. 부정적인 이슈가 혹은 그러니까 불안감이 커질 만한 것들은 많은데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은 시장인 만큼 현 시장에서는 뭐 그냥 올라가주면 매우 고맙겠지만 일단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실시간 리딩을 경험하고 싶다면 홈페이지 어플 상단의 체험방 입장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보세요. 입장 후 인사와 함께 입장 경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제약바이오 섹터에 힘입어서 좀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죠. 241선 딱 붙어서 마감을 했는데 생각보다 코스닥이 좀 견고해요.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참 좋기는 한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사실 얘가 이제 올라간다라고 해도 일봉상 이 자리 뚫을 수는 있겠지. 오케이, 일봉상 이 자리 뚫으면서 볼벤 상단 같은 경우는 이 자리 뚫으면 슈팅이 나오기도 하지만 보통 주가는 볼벤 상단과 하단선을 반복해서 움직이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볼벤 상단은 반대로 말하면 강력한 저항 구간이기도 합니다. 241선을 뚫고 볼벤 상단을 만난다 한들 그 자리가 800선인데 그 자리에는 주봉상 240 저항 구간과 60 저항 구간이 동시에 존재하는 자리예요. 그렇다고 하면 얘가 이 자리까지 뚫고 올라갈 만큼의 지금 엄청난 호재가 있는가? 뭐 국내 증시의 호재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 근데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전 세계적인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얘가 이렇게 혼자서 독주할 만한 상황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 코스닥 같은 경우는 1, 2, 3, 4, 5, 6, 7, 8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모양새죠. 언제든 급격한 상승폭의 절반 정도 수준까지는 조정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염두를 하셔야 돼요. 그 자리는 740선 부근입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도 한 12포인트, 한 1% 정도인 거고 아래로 빠진다라고 하면 481선이니까 아래로 7%란 말이에요. 위로 1%의 저항 구간이 있고 아래로 7%의 지지선이 있는 현 시점.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현금을 막 펑펑 쓴다? 이것보다는 좀 웬만하면 차라리 이거 뚫고 내가 좀 비싸게 사더라도 확실하게 보이는 저항 구간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겠다라고 하는 게 훨씬 현명한 대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현금을 뭐 50%, 뭐 80% 만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은 제가 계속 안 드리고 있어요. 한 15% 정도만 웬만하면 그거 정도는 꼭 쥐고 그냥 시장을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막 추매하거나 신규 매수하지 마시고 한다라고 해도 나 너무 매매하고 싶어 죽겠어 라고 하면 평소에 내가 50만원 100만원 샀다라고 하면 이제는 뭐 30만원 60만원만 매수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보수적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하시다 접근하라는 말입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짚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금일은 미증시가 휴장이죠.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될라나? 내일은 또 이제 푸틴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푸틴이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하냐에 따라도 시장의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절대 타협이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강경한 발언을 하면서 서방 국가들의 위협에 맞서서 뭐 우리 러시아는 뭐 똘똘 뭉쳐서 어쩌고 저쩌고 할 거다 막 또 요런 소리 하면서 막 또 에너지 가지고 또 이상한 소리를 하면 국제 유가 급등할 수 있으니까 또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영상을 찍진 않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이때 추천을 다시 했던 거였으니까 자 금요일 날 히토류 관련 미중 갈등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서 급격한 상승을 보여줬죠. 자 그리고 이제 갭 떴으니까 보내줍시다 하고 이별했는데 갭 메꾸게 되면은 다시금 진입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만 보더라도 전날 거래량 굉장히 크게 터진 상태에서 거래량 없이 낙폭이 6%대거든요. 그래서 아래 갭자리까지 뭐 분할 접근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아래까지 좀 폭이 넓으니까 5일선 부근이 2900선 아래로 분할 매수 아래 갭 메꿀 때까지 천천히 나눠서 끊어 잡는다라고 접근하는 거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히토류 관련 섹터 같은 경우는 4989 계속 하기에 굉장히 난이도가 쉬운 섹터예요. 난이도가 쉽다는 건 올라갈 때만 안 살면 돼요. 바보 같을 때만 골라서 하면 됩니다. 과거처럼 갭 뜨고 갭 메꾸면 산다던가 갭 떴으니 갭 메꾸면 산다던가 하락할 때 사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슈팅 줄 때 수익 챙기기 괜찮은 섹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요일날 제가 그러면서 유니온 머티리얼즈에 들어왔던 수금이 이동할 수 있는 곳은 철강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문배철강을 되게 좋게 봤었는데 오늘 시간외에서 9% 올라갔습니다. 자, 문배철강뿐만 아니라 뭐 금강철강도 말씀드렸었고 하이스틸 이것도 말씀드렸었죠. 오늘 다 이번 주에 주도 섹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부터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또 이거랑 추가적으로 약간 우주항공 섹터에 대한 얘기도 해드렸고 국제유가에 대한 얘기도 해드렸고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도 해드렸습니다. 뭐 스코넥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설명드렸고 오늘 장중에 한 6% 정도 또 추가 상승폭이 나왔네요. 지난주 금요일 날 글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만한 종목이죠. 자 그리고 또 코세스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오늘 6%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우주항공 관련주 같은 경우는 AP 위성만 오늘 장중에 좀 발작을 보여줬고 다른 종목군들은 좀 크게 시세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비츠로테크를 좀 좋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비츠로테크가 과거 241선 계속 돌파 시도를 했었던 종목인 만큼 아마 밀린다고 하더라도 61선을 이탈하고 계속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이 자리를 기점으로 재차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다음번에는 사실 뭐 다시 한 번 더 뭐 7,980원 뭐 7,800원, 뭐 8,500원 정도 선까지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지금은 사실 거래량이 되게 안 좋아요. 거래량이 되게 안 좋은데 또 요런 얘들이 거래량 한번 실리면 잘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니까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역시 대장은 AP위성이긴 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올라간 종목 잡긴 좀 부담스럽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목표가를 잡고 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지지선을 잡고 가야 되는 건데 지지선을 이탈하면은 좀 과감한 손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일단 AP위성 같은 경우는 접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실 120분 봉상 61선 기준 잡고 접근하시면 되겠죠. 현 시점 기준으로는 16,100원 부근인데 만약에 손절 나오면 마이너스 8%란 말이야. 이거는 사실 대응이 힘들어요. 이 자리까지 깨지면 정말 다음번에는 아래까지 봐야 되는데 그럴 경우 정말 손실률이 커지고 대응 난이도가 올라가는 만큼 내가 좀 실시간 대응이라던가 약간 새가슴이다. 약간 나에겐 용사의 피가 흐르진 않아요. 체스님. 이런 분들은 비츠로테크 이쪽을 접근하시면 그렇게 구간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접근하심에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올라갔던 종목들 뭐 주류 관련주들 좀 움직였었는데 뭐 주류 관련주 같은 경우는 뭐 소주값 올라간다고 올라갔죠. 근데 뭐 지속적인 이슈라고 볼 건 없을 것 같고 또 제주은행도 얘는 정말 나는 그때 왜 4% 먹고 나온 거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진짜 잘 잡았거든요. 그때 영상에서도 말하지 않았어요? 제주은행? 진짜 제주은행 칼같이 잡아서 진짜 대충 팔았어요. 여기서 잡고 요만큼 먹었다. 요만큼. 진짜 딱 요만큼 먹었어.
근데 제가 한 주 사놨거든요. 한 주 사놨었는데 지금 수익률이 40%더라고. 진짜 이놈의 대충 파는 버릇 좀 없애야 되는데. 어쨌든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로 움직이죠. 뭐 푸른저축은행 이것도 뭐 제주은행이 더 치고 간다라고 하면 따라 올라갈 수 있기는 한데 일단 추가 상승 얘도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시장 빠질 때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좀 해드리면 좋을까? 오늘 시간에서 또 올라갔던 종목들이 뭘까요? 근데 벌써 15분이네. 앞부분에 시황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교육했던 것들, SMCNC 같은 경우도 조금, 일단 시간에는 철강 관련주들이 지배를 했네요. 뭐 이건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다 잡아드렸던 종목이어가지고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일 좀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시장이 또 흔들거릴 때 SM 관련주들은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일단 키이스트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 날 아마 여러분들 수익 좀 크게 보셨을 것 같아요. 키이스트도 제가 SM 관련주 중에 가장 그래도 상승폭이 적고 너무 부담스럽다. 다른 애들은 너무 올라서 저도 새가슴이거든요. 저도 막 고점 치고 올라가는 거 잡을 만큼 대인배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런 새가슴들한테는 키이스트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키이스트도 금요일날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자, 오늘 그리고 가족방에서 해드렸던 종가 베팅 교육 기억하실 겁니다. 종가 베팅 교육은 그런 거죠. 거래량이 터지고 올라갔다. 거래량이 터지고 거의 꽉 찬 양봉을 보여주면서 장기 이평선을 뚫어내고 장기 이평선 주변을 1, 2거래일 정도 횡보를 해준다라고 하면 종가 베팅 자리가 나온다. 이게 오늘 가족방 교육의 핵심이었어요. 키이스트 같은 경우도 만약에 오늘 말고 내일 다시 한 번 더 481선 위로 꼼지락거리면서 종가 마감을 해준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 더 추가 상승폭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종가 베팅 후보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험반 같은 경우는 뭐 매집, 세력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죠. 오늘도 아침 7시부터 지금까지 정말 꽉 채워서 리딩을 했어요. 제 글이 너무 길죠? 영상도 길어요. 네, 말도 많아요. 네. 알려주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해서 하기에는 여러분들 다 본업도 있으시고 바쁘실 거예요. 그거를 제가 대신 해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15분, 20분 이걸로 여러분들은 제 하루를 그냥 가지고 가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최저 시급이 1시간에 10,000원 넘지 않나요? 체스가 12시간 일한 거를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귀찮아서 안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그냥 누가 돈을 준다 그래도 안 받는 거지. 그러니까 영상 길다고 글 길다고 안 읽지 마시고 좀 적극적일 필요는 없어. 뭐 열정도 필요 없어. 그냥 꾸준히 보면서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본업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